안녕하십니까. 철강TV 이슈진단 김홍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죠. 물가도 당연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우크라이나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가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철강제 시황 및 가격, 향후 무역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드는 질문은요. 푸틴은 이번 경제 제재를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항공기나 정밀 무기를 사용을 해서 주요 거점 시설을 폭격한 후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군을 먼저 투입한 것이나 식량을 3일치만 지급을 했다는 점, 또 심지어 중간 간부들조차도 이 전쟁을 왜 하는지를 몰랐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의아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명분이나 동기는 어찌 됐든 간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상식을 깨는 전쟁이자 러시아의 전쟁이 아닌 푸틴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 제재입니다. 당장 16일에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갚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2014년에도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한 파장을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상은 했는데 잘못 계산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4년 제재 이후에 푸틴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달러 의존도를 대폭 낮췄고요. 외환 비축액을 6,300억 달러. 이게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여기까지 확대를 좀 했고요. 또 이 중에 16%는 달러고 13%는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도 다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또 해외 차관을 통한 투자 의존도를 좀 낮췄고요. 스위프트 코드 시스템 배제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국제결제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와 같은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참전을 안 할 것이고 유럽도 에너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재에 쉽게 동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연방을 부활하는 시점이 지금이 적기이고 또 푸틴 자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푸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전쟁을 그만두고 빠져나가기도 힘들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또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일단 푸틴의 야망을 이번 참에 확실하게 꺾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국 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사실은 너무 많이 불어서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달러 패권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제재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광물 대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원유 생산량은 세계 2위, 천연가스도 세계 2위, 석탄 생산량은 세계 6위입니다. 철강 금속 시장에서도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루미늄 세계 공급량 5에서 6%고요. 니켈은 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1%, 스크랩은 4%, 선철은 무려 30%나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히토류 그리고 곡물 수출 비중이 높은데 이 역시 생산과 무역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동맹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둘을 합치면 무려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수입 금지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지만 동시에 서방 경제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가, 천연가스, 석탄, 알루미늄, 니켈, 스크랩, 그다음에 빌렛, 요 제품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투기 세력까지 지금 가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제품이나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나아가서 이들 소재로 한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예상되는 영향은 물류 차질에 따른 운송비 증가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항공, 해운, 철도 다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공장의 부품 공급 및 제품 수출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과 물류 차질로 해서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공급 차질과 물류 차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영향은 저는 환 리스크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모두가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한국이라든가 루블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상대국의 환율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그 급등 자체가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간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경기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우리로서는 감내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고 또 그 기간도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정착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각국이 이제는 에너지 패권, 기술 패권, 군비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 해외에 있는 설비들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이런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설비 투자나 수출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제재 외에도 또 코로나 문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는 사실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국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품목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요, 크게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소재가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제 강점탄 수출 가격은 3월 10일 현재 $660를 넘었습니다. 또 우리는 원료 부문은 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런 가격 상승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크랩도 고공행진이고요. 천연가스나 부원료도 강세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전력요금 인상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전가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역시도 이제 물류 차질을 갖다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류 차질은 올해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수출입에 차질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 업체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러시아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입니다. 철강협회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해 러시아 철강제 수출량이 약 2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량에는 뭐 1%가 약간 안 되는 이런 수준인데요. 도금하고 컬러 제품은 제법 수출량이 많습니다. 표를 보니까 한 14만 톤 정도 되는데, 이들 제품은 당장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수 시장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역으로 수요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조금 다소 타이트했던 국내 수급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간접적인 영향을 얘기를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번 경제제재 여파로 금년도 경기 전망을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환리스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 환을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지금 수출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생산 차질이 예상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철강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2014년 크림반도 전령 시에도 경제 제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54%나 감소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철강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저는 단기적인 원료 대란 및 가격 급등이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이 코로나가 가격 견인의 원인이었다면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세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650불까지 예상을 하고요. 스크랩은 700불, 열연은 $1,000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열연이 $1,000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함으로써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나고 그 상하반기의 가격 변동성 갭이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런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랬고요. 하반기의 가격의 최대 이슈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보통 금리를 인상을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상하반기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수출 오팍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가는 오르는데 수요는 오히려 더 침체되고 수요가 가격 협상력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고 또 마지막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